자, 김원삼 변호사님 일단 조사 내용,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떤 조사 받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변호인들도 아마 같이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조사 받을 때 변호인단이 뭐 윤 대통령도 뭐 굉장히 수십 년간 검사로 재직을 했고 법률가에서 많은 부분을 알겠지만 변호인들도 함께 배석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고요. 일단 뭐 공수처에서는 영상 녹화실에서 이제 조사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상 녹화 조사는 이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단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어쩌든지 이제 혼자 조사받을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변호인들이 동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오늘 저녁에 늦은 심야 야간 조사는 아마 거부할 겁니다. 어차피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거라고 하면 야간이라면 몇 시부터 해당됩니까? 그게 아마 9시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검찰하고 또 공수처는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검찰의 검찰청법이랄지 검찰의 어떤 규칙이랄지 이런 건 이제 준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부하면 결국은 뭐 서울 구치소로 다시 보냈다가 또 네. 내일 아침에 다시 소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구치소 같은 경우로 만약에 거기서 쉬게 된다고 하면은 구치소에 저도 일단 대비를 좀 해놨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일단은 머물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미리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정도 이제 체포영장이 10시 33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스스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현직 대통령은 처음이죠. 네. 그런데 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탄핵된 다음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윤 대통령 측도 일단 그거를 주장해 왔죠. 탄핵 심판 먼저 받은 다음에 그렇죠. 수사를 받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맞는 뭐 직무정지 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뭐 교도소에서 보낼 텐데 아마 거기에 대한 지침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교도소 자체 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애우를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뭐 아마 고민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조금 전에 공개를 했죠. 저희가 계속 얘기를 쭉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 번 더 듣고 얘기 한번 찬찬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다시 네. 한번 들어봤는데 하나하나 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대국민 담화인데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층에는 아직도 본인의 그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리고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들이 불법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방어권이나 그 다음에 본인의 논리와 주장은 저는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권리, 저런 주장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거를 다투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에 의해서 다투셔야 한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의 신청은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저 주장은 법원에 의해서 이미 또 탄핵이 한 번 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제 그 1심, 2심 뭐 본안을 다투는 과정 속에서 또 다투거나 구속 적부심에서 다투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저 주장을 이어가면서 다투실 수는 있어요. 그건 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원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그것도 또 결정이 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말에 흠결이나 논란이 있는 건 또 없애는 게 좋기 때문에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빨리, 정치권이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서 네. 특검을 빨리 출범시켜서 특검에 의한 수사와 그다음에 재판이 진행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 혹은 체포된 모습 보면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뭐 아까 봤습니다만 도로에 이 지지층들이 누워서 차가 못 가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었는데 반응이 어떠리라 보십니까? 일단 뭐 체포됐기 때문에요. 일단 앞으로 또 체포 무효를 또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거의 고무되어 있을 거고, 이제는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완전히 원칙적인 이제 법적인 절차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까지는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스팔트에서 찬성 반대 세력이 굉장히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일어났어요. 근데 앞으로도 뭐 그건 뭐 지속이 되겠지만 결국 이제 대통령 기준으로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사법 절차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조사를 받고 나면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까지는 이제 그 본인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근데 아마 그 전제로서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이제 불법성을 다툴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영장 심사할 때부터 이 체포영장은 잘못된 거라.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랄지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칙에서 벗어난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체포영장 자체에 대한 불법성 여부? 그것은 이제 일단은요. 일단 원리 원칙에는 맞진 않아요. 근데 과연 이게 불법에 이를 정도의 체포영장이냐?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100% 그렇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심사하는 재판부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해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일단 관할이 문제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현행 범위에 보면 이제 언뜻 보면 전체적으로 수사권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원칙에 의한 중앙지법에 안 가고 서부지법에 갔지만 또 단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무조건 불법이다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뭐 다투질 거예요. 그 영장 보면 이번에 형수법 110조, 111조 뭐 여기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영장에서 이번에 뺐다고 지금 오늘 아침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니 공수처에서 근데 뺐다고 하는데. 그건요. 그건 판사의 법률 해석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의 효력과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견을 그냥 썼다고 보면 돼요. 원래는 체포영장을 기각하거나 발부할 때는 그 이유만 쓰면 되는데 수색영장 자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없다
이걸 쓰는 건 이제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영향이 없고 단지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 외에는 기소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내란죄와 연결을 지어서 수사하는 게 과연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냥 공수처법에 보면 뭐 연결된 사건 수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할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네. 소추할 수 있는 내란죄까지 건너가서 수사를 하는 게 거기까지는 과연 수사 권한이 있냐 이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기소할 때도 검찰에서 이제 지금 공수처 기소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건 자체를 이제 검찰에 이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검찰을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또 직권남용은 또 기소를 못 합니다. 근데 직권남용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했는데 직권남용 기소를 못 하고 내란죄만 기소하는 이런 상당히 약간의 네. 모순적인 것이 생기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관련성 수사는 다 할 수는 있지만 네.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내란죄 외에는 소추를 못 하도록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법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네.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그 다음에 수사도 멈추는 것이냐, 네. 아니면 소추가 기소만 멈추는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논쟁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수사는 포함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고 기소만 안 하면 되니까 수사에 의해서 내란죄를 인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인지 수사로 넘어갔다. 이 주장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소추에 수사도 할 수 없다라는 만약에 민주당의 주장, 그동안의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절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양쪽의 입장이 오히려 엇갈려서 지금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그 유죄는 받았지만 법정에서는 무조건 석방 이런 또 해법이랄까요? 뭐 이런 그런 것도 내놓은 것도 기억이 나는데 자 어쨌든 이 상황 계속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윤 대통령이 티타임 후에 조사에 응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안에 이제 그 공수처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건선 변호사님 일단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이 마주할 거고 변호인단도 마주할 텐데 뭐 인사하는 과정이랄지요. 뭐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이제 검찰하고 또 공수처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는 이제 상당히 애우를 했어요. 그래서 검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차장 검사 정도 급에서는 나와서 뭐 티타임 한다랄지 차를 네. 한잔 했는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점차 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접 조사하는 이제 부장 검사 정도 선에서 뭐 일단 뭐 바로 조사는 하지 않겠죠. 그래도 약간 숨을 고른 다음에 이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사실 뭐 조사하기 전에 애우를 하고 안 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신변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하고 또 조사받아서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뭘 얻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책을 잡히지 않고 자기의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대통령을 수사해 본 적도 없고 또 이제까지 뭐 저렇게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난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을 조사해서 뭔가를 나올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조사 자체가 뭐 아주 밀도 있고 심도 있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엇을 물었는데 거기서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추궁을 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네. 진술을 거부해버리면 사실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조사 자체는 더군다나 이제 오늘 저녁 9시 이후에 조사를 않는다고 하면 조사할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